안녕하세요. 2021년 제6기 도시재생대학 일반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주민과 함께 알아보는 4.19 도시재생입니다. 오늘 모신 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동 도선사 입구에 있는 블랙야크 BAC 센터 팀장 박민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박민숙 팀장님을 모시고 우익권역 도시형 여가중심지 조성을 위한 우리 협동조합의 비전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팀장님 어떻게 저희 4.19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알게 되셨는지, 또 그동안 센터와 함께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4.19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공모 사업을 처음 접하고 알게 됐죠. 2년 네. 전인가요? 그 강북구의 재발견, 우이 계곡 조계동 이란 사업에 제가 소속해 있는 한국산소회가 응모를 해서 가을이죠? 네, 가을에 가을이었죠.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 계기로 센터를 알게 되고 센터에서 하는 도시재생 사업 이런 것들에 관심을 그때부터 가지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작년이죠? 네. 2019년? 20년? 네, 20년. 네. 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주로 이제 팀장님께서는 센터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우선 도시재생 대학을 수강을 했죠. 네, 수강을 하고 그다음에 그 4.19 도시재생이 우이동 쪽에 여가문화 사업을 추진을 하는 해였잖아요. 2020년이. 그래서 저희 블랙야크 BAC 센터하고 우이동 여가문화 포럼 기획했고, 그래서 그걸 기획하고 또 실행하고 이런 일들이 추가됐었죠. 추가되고 도시재생 그 대학이 참 좋았어요. 그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 하고, 그다음에 우이동, 특히 우이 권역 쪽에서 도시재생에 적합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아주 의미가 있었죠. 참고로 저희 센터와 여기 블랙야크 알파인 센터와 함께 이 여가문화 포럼이라는 상당히 독특한 프로그램을 작년 거의 한 6회 정도 운영하였습니다. 저희도 그 여가문화 포럼을 상당히 좀 실험적으로 시도한 것이었는데, 되게 팀장님 어떠셨어요? 여가문화 포럼 하셨던 게? 의미는 상당히 있었죠. 근데 그 여가문화 포럼을 기획할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었어요. 그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에게는 당신들이 사는 이 거주 환경, 자연적인 인프라가 가지는 의미, 그다음에 자원으로서의 이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재발견, 이런 측면에서 한번 꾸려가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산악인들을 위한 건데요. 사실은 북한산 우이동이 전 세계 유례 없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수도에서 지하철을 타고 와서 1시간 정도 어프로치를 하면 암벽 등반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전 세계 유일하다고 하니까. 근데 이 인수봉 등반이 항상 활발했던 그 시기에 산악인들이, 사실은 지금은 의동을 많이 떠났는데 이런 오래된 산악인들과 지금 새로 산악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런 여가문화 관련, 또 산악 관련 포럼이나 세미나나 어떤 문화 강좌나 산사진 전시나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우이동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 또한 그 굉장히 그 마을을 재생시키는 컨셉으로 좋지 않나, 그런 의도를 갖고 했었죠. 그래서 좋았잖아요. 첫 타임 우이동의 역사나, 그다음에 산악 역사나, 그리고
토박이 산악인이 들려주는 내 고향 우이동에서는 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잖아요. 예. 이동에 오래 살았던 주민들이 이제 오셔서 그 옛날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고 그 흔적들 찾아서 또 회고도 해주시고 또 주민들이 다음에는 뭐 이런 스토리로 얘기를 하자 뭐 이런 제안도 많이 해주셔서 의미가 참 좋았죠. 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기도 했고 그래서 아쉽지만 뭐 센터 4.19 도시재생센터에 여력이 된다면 이런 포럼은 뭐 계속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 중에 하나죠.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도 이 올해 2021년에도 여가문화 포럼을 좀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온라인 프로그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4.19 도시재생 사업의 비전 그리고 이 우이동 쪽에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을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전 어렵네요. 이 4.19 도시재생 사업이 아무래도 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남은 연한이 인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어떤 거시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펼치신 그 사업들을 주민 주도로 뭐 자생할 수 있는 지원이나 이런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4.19 우이동 이렇게 나눠서 좀 생각하시는 관점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 4.19가 가진 역사적인 특징이나 그다음에 우이동이 가진 자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인문 노드처럼 하나 그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산을 가지고 있는 구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 강북구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별로 의식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4.19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제 우이동 쪽을 여가문화 중심도시라는 말 자체가 저는 너무 반가웠고 네, 그래서 이 여가문화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우이동을 해서 어떤 사업을 벌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사실은 도심에서 이렇게 전철 타고 산을 갈 수 있는 이 산을 좀 관광 인프라나 뭐 이런 걸로 잘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갈 길이 멀기는 하죠. 쉽진 않죠. 갈 길이 멀긴 하죠. 그 말씀하신 것과 이제 계속 이어가서 저희 4.19 도시재생 사업은 2022년이면 종료가 되는 이런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이후에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단초가 되었던 것들을 유지하는 것은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우리의 협동조합 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계획들이 상당히 이 우이권역 도시형 여가 중심지라는 비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의 협동조합에서 작년에 하셨던 이런 주민 공모 사업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우이동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북한산에서 할 수 있는 산악 스포츠, 산악 액티비티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체험을 시키거나 그런 산악 액티비티를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우이동 쪽의 주민들이 등산 강사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강사님들하고 같이 어떤 팀을 만들어서 주민 협의체죠. 협의체처럼 팀을 만들어서 처음 우도를 시작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이제 외국인들 사이에서
서울에 가면 꼭 가봐야 되는 관광지가 예전에는 뭐 인사동, 뭐 경복궁 뭐 네, 이랬다면 네. 서울에 가면 북한산을 꼭 가봐라 네.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실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네. 근데 그 외국인들이 이제 북한산 그 100군데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 저들을 데리고 이 북한산에서 즐길 수 있는 네. 산악 스포츠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참 좋겠다 네, 네, 라는 발상에서 네. 시작이 된 거고요. 네. 아쉽게 뭐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가 있어서 그걸 실행은 못하고 홍보 영상을 찍었지만 그 비전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 요즘에 뭐 등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런 청춘들이 지금 피크 등정이라고 하는데 정상 인증하러 어마어마하게 다니잖아요. 많이 붐도 잃었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젊은 층들이 단순히 산을 걸어서 오르는 거에서 좀 더 액티비티한 그 산에 살 수 있는 스포츠에 대한 분명히 요구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확대시켜서 올해 후반기에라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이동 굿즈 라고 이제 그렇죠. 그런 것도 만들어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왜냐면 세계적인 관광지에 가보면 그 예를 들어서 스위스 마테오른, 그러면 마테오른에 가면 거기 마테오른의 역사에 관계된 여러 가지 굿즈를 많이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이동 굿즈 이랬는데 뭐 인수봉을 소재로 한 거라든지 북한산을 소재로 한 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 뭐 많아요. 영화 감독, 산악 영화 감독이 또 저희 조합원으로 있으셔서 내방 영화제 뭐 이런 것도 기획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산악 영화를 울주에서 세계 산악 영화제를 1년에 한 번 개최하는데 뭐 되게 크게 열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근데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거는 분기에 한 번, 그 다음에 소규모, 그리고 꼭 산이 주제가 아니라 자연, 익스트림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우이동 그 골목 안에 있는 어느 집에서, 뭐 어느 호프집에서, 어느 커피숍에서 영화 상영을 하고, 또 영화를 직접 감독한 감독님을 모시고 토론이나 뭐 미팅을 같이 하고, 외국에서 감독이 오신다면 그 주민 누구 집에서 이제 재워주는 그런 것까지 같이 연결시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젊은 사람들이 만나서 참 많은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사실은 시작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건이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냥 더 좋은 준비, 더 많은 아이디어로 이제 준비를 할 시간을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북한산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이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활동이 많은 기대가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활동과 연계해서 센터가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주민들이요. 주민들이 거주하는 이 환경이나 이 지역에 대한 재발견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우이신수 생태공원 할 때였나요? 주민들이 모여서 계속 토론을 하고 좋은 안건을 뽑아내서 뭐 설계 변경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참여도가 적극적이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고장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면 우리끼리 모이는 것보다 어떤 다양한 전문가들이 오셔서 워크숍을 하거나 뭐 세미나를 해서 주민들하고 좀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이동을 세계적인 산업 관광지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음. 우이동 입구에서 그 전기차 예. 스위스의 제르마트가 내연차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타슈라는 곳에서 내려서 기차로 가거나 거기서 제공한 전기 버스로, 그다음에 세르마트 시내 내에서는 전혀 내연차는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이동 우리 센터 BAC 센터 입구에서 우이동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도선사 버스도 막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니까 그러니까요. 그 좋은 공기를 훼손을 많이 시키잖아요. 예. 오염을 많이 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뭐 센터 사이버 도시재생 센터를 처음 만나서부터 주장한 건데 예. 거기 입구에서부터 도선사까지 전기차가 다녀요. 아, 좋죠. 코끼리 열차처럼 밑에서 예. 도선사 버스 없애고 예. 그 도선사 가는 신도들도 그 코끼리 열차처럼 태워서 간다거나 뭐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게 4.19 도시재생센터의 역량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서울시에 적극 추진을 해주시던가. 또 아무튼 주민들이 참 자주 모여서 좋은 의견들을 서로 나누고, 그다음에 우리끼리만 모이면은 그 사고가 확산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좋은 전문가들을 좀 섭외 좀 해주시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좀 더 발전적인 방안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고맙습니다. 좀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유익한 말씀해 주신 박미숙 팀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민과 함께 알아가는 4.19 도시재생 6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